안녕하십니까. 수석 다이아몬드 김성수입니다. 네, 2020년도 1월, 2월 지나서 지금 3월 중순에 이제 들어갔네요. 사실 시작한 지가 엊그제 같은데 지금 벌써 2달이 지났어요. 그리고 사실 3월이면 사실 마음도 좀 이게 좀 묵은 옷 좀 털고 좀 가벼운 옷으로 갈아입고 칙칙한 좀 톤에서 밝은 톤으로 바뀌고요. 마음도 조금 이렇게 새롭게 시작하는 기분이 들고 새 학기도 시작이고 이제 그래서 조금 더 기분이 좋아져야 되는 상황인데 요즘 우리나라 상황이 좀 그렇지가 않죠.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래도 지금 다 같이 함께 힘을 내서 극복하고 있는 모습이 보기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얼마 전에 또 아메에서 기부 활동을 통해서 또 모금을 해주셔가지고 성금을 해주셔가지고 아메이 사업을 하는 저로서는 또 나름 뿌듯하고 아메이라는 회사에 대해서 조금 더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부분, 그리고 이 사업의 가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시간이 아니었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메이 사업에 대해서 이 본질과 비전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할 건데요. 이 앞에 여러 번 이제 강의를 통해서 아메이가 어떤 건지에 대한 설명을 아마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잠깐 요약을 해보면 아메이가 뭐냐라고 물었을 때 사실은 아메이도 우리 핸드폰에 있는 앱에 나와 있는 것처럼 다른 쇼핑몰과 똑같은 쇼핑몰이다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메이가 뭐냐 그러면 쇼핑몰이다 라고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아메이에서는 따로 제품에 대한 광고나 이런 부분을 하지 않기 때문에 아메이 제품을 써보고 그 감동을 느낀 사람들이 소개를 하고 후기를 날려서 거기에 이제 그 정보를 듣고 같이 쓰는 사람이 생겨서 같이 쓰다 보니까 포인트가 모여서 그 포인트가 수입이 된다. 그게 사실 아메이를 설명하는 가장 적절한 한 문장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거기서 중요한 거는 제일 마지막에 나와 있죠. 이 수입이 인쇄 수입이 된다는 거. 이게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릴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설명을 여러 번 듣고 저도 이제 예전에 아메이를 들었을 때 생각을 한번 떠올려 보면 아메이 설명을 듣고 나면 어떤 기분이 드십니까? 뭐든지 다 될 것 같고 나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진짜 뭔가 장밋빛 인생이 펼쳐지고 진짜 내가 해보고 싶었던 것들 다 생각나고 해주고 싶었던 것들 다 생각나고 이것도 될 것 같고 저것도 될 것 같다가 집에 가서 곰곰이 생각해 보면 진짜 그게 되려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아메이를 반대하시는 분의 의견을 들으면 내가 또 속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다가 또 아메이 설명을 또 들으면 또 뭔가 또 될 것 같다가 이런 얘기를 진짜 수십 번 반복을 하는 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진짜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 마음이 오락가락할 때 그때 이제 필요한 게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릴 이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제대로 알아보는 시간을 가져야 될 때 필요한 게 뭐냐면 이거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사실과 의견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키우시는 게 가장 먼저 필요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사실들이 있고요,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의견은 그 사람의 의견이기 때문에 이런 의견도 있고 저런 의견도 있을 수가 있죠. 그런데 사실은 그 하나로 팩트거든요. 그래서 이 팩트 체크하는 부분, 그 부분을 먼저 배우시면 일단 내 마음이 오락가락하는 일은 없으실 거라고 봅니다. 가령 이런 게 있겠죠. 아메이는 전 세계 59개국에 100여 개 지역 및 국가에 진출했어요. 이런 것들은 하나의 팩트라고 볼 수 있죠. 하나의 사실이라는 거죠. 이런 부분은 어떻게 이견을 다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예를 든다면 뉴트라이트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WX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건강보조식품이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었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오랫동안 판매되었다는 거고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좋아한다는 거죠. 이런 것들은 사실은 이 팩트 체크를 하면 어느 정도 이 사업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리고 이 생산 이력제라는 거 9단계까지 추적이 가능한, 어디서 어느 땅에서 누가 언제 심었는지 이런 것까지 다 조회가 가능한 생산 이력제 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이런 부분도 사실은 이 회사를 그리고 이 제품을 신뢰하게 만드는 하나의 팩트거든요. 이런 것들을 먼저 알아내시는 게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아티스트리도 전 세계에서 매출로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브랜드가 있는데 그 5개 중에 하나가 아티스트리 화장품이라는 거. 이것도 하나의 무시할 수 없는 팩트라는 거죠. 그리고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는 가정용 정수기,
그 다음에 청정기도 판매 1위. 이런 부분들을 하나하나 알아나가시는 게 사실은 이 아메이의 본질을 알아나가시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라고 하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있다면 아메이에서 만드는 모든 제품들은 환경을 생각하는 제품이다. 그래서 그 환경에 관련된 권위 있는 인증을 많이 받았다는 것. 이런 부분도 공부하시다 보면 제품에 대해서 신뢰성을 가질 수 있게 하는 부분이죠. 제품에 대한 신뢰는 정말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판매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아니고 소비자에서 출발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제품이 좋아야만 이 제품에 대한 후기를, 이 제품에 대한 감동을 우리가 전달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정말 중요한데, 그런데 물론 다른 회사의 제품도 좋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다른 일을 하시는 분도 많고요. 그런데 왜 아메이어만 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오늘 제가 이제 3가지를 기준으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이 왜 아메이어야 하는가는 기준은 이렇게 말씀드리면 될 것 같아요. 직업을 우리가 고른다고 했을 때 그 직업을 고르는 기준으로도 설명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이야기해드릴 이 3가지, 첫 번째는 일단 아메이를 하면 재밌어요. 재밌다는 말로는 표현이 조금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익사이팅하다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진짜 재밌고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사실 수 있을 거라고 감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가장 또 관심 있어 하는 부분이죠. 돈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이게 어쩌면 제일 중요한 부분일 거예요. 가치 있는 일이라는 거. 그래서 내가 어떤 직업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재밌다, 그리고 돈이 된다, 그리고 이 일이 가치 있는 일이라면 사실 이 3가지만 충족된다면 선택 안 할 이유가 없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 3가지를 제가 오늘 하나씩 이 짧은 시간 동안 조금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자, 재미있다. 아메이를 전달하면 거절하시는 분들을 보면 이런 이제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많은 거절 사례 중에 적성에 안 맞아. 혹시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들어보셨을 겁니다. 저도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적성이 안 맞아. 적성이란 게 과연 뭘까 하면 이 Q&A는 아니지만 사실 아메이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소비하면서 돈 버는 일이잖아요. 여기서 소비하는 게 내가 물건 사는데 적성이 안 맞는 분 혹시 있나 모르겠습니다. 어제도 샀었고 오늘도 샀었고 내일도 사실 거잖아, 우리. 그죠?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을 보면 사실 재미있다는 부분에 적성이 안 맞다는 부분은 이게 사실 아메이만큼 적성에 맞는 일이 어디 있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저는 아메이를 하면서 정말 많은 이 삶의 변화를 많이 느꼈거든요. 그래서 그 첫 번째가 뭐냐 그러면 아메이를 하면서 첫 번째 느낀 재미가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꿈을 꿔요. 저를 보고 꿈을 꿉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을 보고 꿈을 꾸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하는 말 한마디에 동기부여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말하는 그 한마디에 누군가는 힘을 받고요. 누군가는 희망을 가집니다. 이만큼 이 역동적이고 재밌는 일이 또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두 번째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생각은 하지만 실제로 실행하지 못하는 거, 여행 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메이를 통해서 정말 전 세계를 여행을 다닐 수 있게 되는 부분이 있죠. 그것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그것도 공짜로. 전 세계를 아메이를 한 13년간 진짜 많은 곳을 여행을 하게 되었어요. 물론 공짜로요. 그래서 진짜 내가 하고 싶은 것들 여행 다니면서 즐거운 삶을 살 수 있는 게 두 번째. 세 번째, 저는 친구들을 참 많이 생기게 되었는데, 저는 제가 아메이를 처음 시작하면서 알릴 때 주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혹시 들으셨나 모르겠는데, 들으신 분, 저 같은 경우를 겪으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친구들 다 떠나간다는 이야기 혹시 들으신 적 있으세요? 저는 그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가 없어요, 이렇게. 그래서 떠나갈 친구가 없다는 거였죠. 친구가 딱 2명 있었는데 2명한테 이야기했는데 그중에 1명은 거절했고 1명은 사업을 했어요. 그래서 50%의 확률이었는데, 어쩌면 저는 사실 아메이를 통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친구들을, 진짜 새로운 친구들을 아는 그 즐거움, 그리고 진짜 진심으로 나를 걱정해주고 나의 성취를 축하해주고 내가 잘 되는 것을 진짜 축하해주고 내가 잘 안 되었을 때 위로해주는, 진짜 진심으로 걱정해주는 친구들이 정말 많아졌다는 거. 그래서 아메이 하면 정말 재밌고 즐거운 친구들을 많이 만나시게 될 거예요. 걱정 마시고 아메이 한번 배워보셔도 될 것 같아요. 자, 네 번째는 내가 진짜 몰랐던
재능들을 발견하게 되기도 해요. 또는 내가 진짜 사회에서는 이게 컴플렉스였는데 정말 못하는 거였고 정말 이게 나한테는 하나의 이게 진짜 트라우마 같은 거였는데 아메이에 들어오니 이게 하나의 능력으로 다시 재발현되는 경우가 또 있어요. 그리고 내가 진짜 몰랐던 저는 정말 요리는 못하는 사람이었는데 아메이를 하면서 요생남이라는 이야기까지 들을 정도로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이게 나도 몰랐던 나의 재능을 발견하게 되는 경우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메이를 하시다 보면 분명히 여러분이 몰랐던 여러분의 능력을 발현하게 되는 계기가 아마 생기실 거라고 봅니다. 5번째, 학창 시절에 정말 즐겨했던 여러분들이 좋아했던 생활, 취미생활, 여행 다니시는 거 좋아했던 분도 있고, 뭐 악기, 노래, 뭐 영화, 정말 여러분들이 학창 시절에 즐겨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지금 다 잊고 계시는데 그것들을 다시 하게 될 그런 경험도 하시게 될 거예요. 저는 대학교 때 정말 기타를 좋아했습니다. 기타 치는 걸 좋아해서 10시간씩 기타를 친 적도 있었고요. 기타를 끌어안고 잠든 적도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참 희한하죠. 사회에 나가서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는 순간 기타 생각이 하나도 안 나더라고요. 그래서 기타가 장롱 위로 탁 올라간 이후로 한 번도 내려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아메를 하면서 문득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쩌면 저건 내가 다시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기타를 다시 끄집어내게 되는 계기가 되었죠. 저는 아메이가 참 이런 부분도 참 고맙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뭐 어떤 것도 괜찮습니다. 여행도 괜찮고요, 친구도 괜찮고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그 상상 이상으로 정말 다이내믹하고 재미있고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사시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내가 그냥 생각만 하고 있지만 용기가 없어서 시도해보지 못했던 것들이 있죠. 내가 진짜 뭘 배우고 싶은데 못 배우는 것도 괜찮고요. 해주고 싶었는데 못 해줬던 거, 가고 싶었는데 못 가봤던 거, 하고 싶었는데 못 해봤던 것들을 아메를 통해서 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지시게 될 거예요. 왜냐하면 아메에서 할 수 있다라고 계속 이야기를 해줄 거거든요. 그래서 제 같은 경우는 이제 에티오피아로 봉사활동 가는 그런 부분도 사실 아메가 아니었으면 시도해보지 못했을 부분들을 이렇게 시도할 수 있게 해준. 그래서 참 인생이 정말 인생을 뭐랄까요? 참 이렇게 알토하게 산다는 느낌? 한 시간도 허비되는 시간 없이 정말 알차게 이렇게 꾸려 나간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능동적이고 역동적인 삶을 사는 여러분들을 아직 보시게 될 거예요. 그래서 진짜 아메를 하시면 재밌는 삶을 사시게 될 겁니다. 2번째, 사실 저도 아메를 시작했던 이유가 돈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사실은 추가 수입 또는 이런 돈 때문에 아메를 많이 알아보고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 돈은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아메 수익 구조의 핵심을 말씀드리자면 딱 2가지를 말씀드리자면 딱 2단어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경쟁과 협력 2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사실 자본주의에서 경쟁은 아주 필연적인 거거든요. 열심히 노력한 사람이 더 많은 수입을 가져간다는 건 어쩌면 정말 당연한 건데 이게 당연한 게 당연시 되지 않다 보니까 이걸 보고 대단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시대가 돼버렸죠. 사실 그걸 당연한 건데, 그죠? 그래서 진짜 아메이는 이 경쟁과 협력이 정말 절묘하게 배합되어서 정말 멋진 앙상블을 꾸며내고 있어요. 이 그래프 많이들 한 번씩 보신 적 있을 겁니다. 여기서 이제 A라는 사람이 회원가입을 하고 B에게 아메를 전달하면 B가 회원가입을 하고 C와 D에게 아메를 전달해서 회원가입을 해서 각자 이렇게 소비를 했을 때 B라는 사람이 수입을 제일 많이 가져간다. 캐시백이 제일 많다. 우리가 이렇게 이제 배웠죠.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고 우리가 아메는 수입이 노력순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게 바로 경쟁의 사실은 원리죠. 열심히 한 사람이 많이 가져가는 거. 자, 그런데 이게 경쟁만으로는 더 큰 성과를 내기에는 뭔가가 부족해요. 그래서 협력해서 내는 성과가 반드시 필요한데 그게 아메 수익 구조에서 아주 잘 나타났다는 거죠. 그게 2차와 3차 보너스라는 것에 나타났습니다. 이걸 조금 더 크게 보면 이제 이렇게 되겠죠. 아메는 매출의 35%를 이렇게 수익 보너스로 이렇게 캐시백으로 돌려주는데 이걸 1단계, 2단계, 3단계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1차, 2차, 3차로 나눠놨죠. 그래프 보시면 1차 보너스는 21%, 이 21%가 우리가 이야기하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노력순에 대한 보너스입니다. 그래서 21% 1000만 점을 달성하게 되면 보너스로 200만 원 정도가 들어오는 거. 이게 열심히 뛴 만큼 나오는 거죠. 열심히 뛰면
보너스가 많이 나올 거고 그만큼 작게 뛰면 또 작게 나오겠죠. 이게 1차 보너스고요. 더 중요한 거는 내가 이렇게 1000만 점을 만들어 본 것과 함께 나와 함께 같이 아메 제품을 쓰는 사람들과 그들과 함께해서 그들이 1000만 점을 만들 수 있도록 그들이 200만 원 정도를 모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도우고 가르치고 같이 함께 했을 때 나오는 보너스가 2차 보너스라는 거. 이게 진짜 이제 중요한 보너스의 시작인 거죠. 그리고 이렇게 200만 원을 받아서 1000만 점을 모으게 된 분들이 2차 보너스를 받기 위해서 또 누군가와 함께해서 열심히 노력해서 그 누군가가 200만 원을 받을 수 있도록 열심히 도우고 가르치고 했을 때 이 사람도 2차 보너스라는 것을 받겠죠. 자,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도왔던 이 친구가 2차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2차 보너스를 받을 수 있도록 내가 열심히 도왔을 때 나오는 보너스가 3차 보너스라는 거. 이게 사실은 아멘 수익 구조의 핵심의 전부입니다. 그런데 1차 보너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노력순이라 이야기를 했고요. 2차와 3차 보너스는 조금 틀립니다. 성질이. 왜냐하면 처음에는 내가 가르치고 배우고 하지만 더 이상 이분들이 다 배우고 나면 스스로 이제 뭔가를 할 수 있는 시기가 오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내가 도움을 줄 게 별로 없고 가르칠 게 별거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 2차 보너스와 3차 보너스는 지속적으로 나오게 되는 구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2차 보너스와 3차 보너스를 제가 제일 초반에 말씀드린 인쇄 수입이라고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자, 1차, 2차, 3차 보너스 중에 어느 게 제일 보너스 금액이 클까요? 수치로 보면 1차 보너스가 21%로 제일 클 것 같은데 2차와 3차 보너스가 훨씬 더 큰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아메 수익 구조의 진짜 핵심은 2차 보너스와 3차 보너스입니다. 정리해드리면 1차 보너스 배우고 2차 보너스 가르치고 3차 보너스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배우고 가르치고 가르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거. 이게 이 수익 구조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1차 보너스는 노력을 해서 열심히 경쟁해서 노력한 만큼 받아가는 거. 2차, 3차 보너스는 함께해서 같이 가져가는 법이죠. 자, 이렇게 두 사람과 함께 해서 20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을 두 사람을 도왔을 때 사파이어라는 핀이 되고요. 매달 한 3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됩니다. 그리고 세 사람을 200만 원 벌게 도와주면 매달 한 평균 500만 원 정도의 수입이 들어오고 이 사람을 에메랄드라 그러죠. 그리고 6사람을 200만 원 벌게 도와주면 매달 평균 한 1000만 원 정도가 들어오고 이 사람을 다이아몬드라 그러죠. 잘 보시면 많이 함께하면 많이 할수록 함께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내 수입이 늘어나는 구조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진짜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가 이 표에도 나와 있듯이 진짜 함께 했을 때 더 큰 금액이 나에게 들어온다는 거. 이 아메 수익 구조는 1000만 원 처음 하면 SP라는 핀이 있습니다. 제일 밑에 실버 프로듀서라고 되어 있고요. 위에서 두 번째 줄에 보시면 오른쪽에 다이아몬드라는 핀이 있죠. 다이아몬드가 사실 중간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수석 다이아몬드, 더블 다이아몬드, 제일 공식적으로 가장 높은 핀은 파운더스 크라운 앰버서더라는 핀이 있습니다. 물론 보너스 많이 받겠죠. 돈도 많으실 겁니다. 근데 돈을 얼마 받느냐도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제가 제일 처음에 말씀드린 이 돈의 성질이 진짜 중요한데 이 성질을 알아내는 것이 진짜 중요하다는 거죠. 그 돈의 성질이 제가 이야기 오늘 해드리려고 하는 핵심 자본소득, 인쇄소득입니다. 흔히 이야기하는 우리가 정말 좋아하는 조물주 위에 있다는 누구? 건물주 있죠. 예, 그들이 받는 수입, 인쇄 수입, 자본소득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건물주, 월세 이렇게 생각하면 딴 세상 이야기고 나와는 진짜 관계없는 이야기고 그리고 그는 부자들이나 사는 뭐 관련되는 이야기지 나는 지금도 이렇게까지 잘 살아왔는데 그죠? 그런데 앞으로 시대는 이 소득을 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되었어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는 심각한 부분이죠. 노동을 통해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점점 줄어드는 시대가 지금 오고 있어요. 생산성이 떨어지는 거죠. 노동자들이 벌어들이는 그 수익의 생산성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21세기 자본이라는 책에서 많은 경제학자들이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 가치가 하락되기 때문에 노동으로서 벌어들이는 수입이 줄어들고 있는 부분, 한 국가에서 생산되는 생산에 대한 한 국가에서 벌어들인 전체 소득 중에 1990년대에는 노동자들이 만든 소득이 거의 절반을 차지했었어요. 그만큼 많은 부분을 차지했는데 이게 점점점 생산성이 떨어지고 자본가들의 소득의 생산성은 점점 올라가는 추세다 보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들이는 월급보다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가 훨씬 더 수익성이 높아지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점점점 격차가 좁혀지더니 이제는 역전이 되어버려서 2035년이 되면 우리나라 기준으로 2035년 정도가 되면 자본가들의 소득이 전체 소득의 70%를 차지할 거라고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상대적으로 노동자들의 소득은 30%로 줄어든다는 거죠. 노동자들의 숫자가 그대로 유지된다는 가정하에 30%로 줄어든다면 1인당 가져가는 노동자의 수입의 몫이 그만큼 줄어든다는 뜻이겠죠. 어디까지 떨어질까요? 최저임금 수준까지 떨어진다는 거죠. 이게 지금 우리가 지금 직면한 현실이에요. 자, 2035년이 되면 지금으로부터 15년 정도 뒤가 되겠네요. 15년 뒤면 우리 나이는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여러분들의 나이는 몇 살 정도가 될까요? 20대, 30대 같으면 15년 뒤면 한창 직장에서 또는 내 직종에서 절정기 시기일 거라고 보여지고요. 40대, 50대인 분들은 본인 나이 말고 우리 자녀가 커서 사회에 진출할 나이가 될 거라고 아마 보여집니다. 그러면 우리 자녀가 사회에 진출해서 돈을 벌어야 될 나이가 되었을 때 그때 자본가들이 70%가 존재하고 노동자들이 30%가 존재한다는 거죠. 자, 내가 만약에 그 아이의 엄마라면, 그 아이의 아빠라면 우리 아이를 자본가 70%에 있게 하고 싶을까요? 아니면 노동자 30%에 있게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자본가 70%에 있게 하고 싶겠죠. 자, 그런데 갓 사회에 진출한 우리 아이가 어떻게 건물주가 될 수 있겠냐는 이야기죠. 그런데 건물주가 그렇게 70%가 된다는 이야기는 그만큼 70%가 어디선가 건물이 지금 만들어졌다는 거죠. 어디서 그걸 구했냐는 겁니다. 바로 부모에게서 받은 상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어쩌면 노력보다 상속이라는 이야기가 말이 나올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70%가 자본가가 존재한다면 이 자본가들은 도대체 어떤 삶을 살고 있는 거냐라는 의문이 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자본가 건물주의라면 다들 그냥 우리가 부자라고 생각을 했잖아요. 근데 70%가 자본가가 된다면 그때는 더 이상 건물주를 부자라고 부르지 않는 시대가 될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건물에서 월세가 나오는데 그 월세로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이 생기는 거죠. 생계를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을 소자본가라 그래요. 그래서 앞으로 다가올 자본주의는 소자본가의 시대가 올 거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죠. 직업이 뭐예요? 그러면 건물주예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냥 아주 부자가 아니고요. 그냥 건물에서 나오는 월세 한 300만 원 또는 400만 원 이거 가지고 그냥 내 생계 유지하는 사람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노동자로 가면 그거보다도 못한 최저임금 수준으로 떨어지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부분이죠. 근데 또 참 재밌지만 않은 사실이 뭐냐면 이런 내용이 나와 있는 책을 가지고 지금 고등학교에서 토론 수업이 진행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이런 시대를 맞이할 것을 공부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자녀가 학교에서 이런 수업을 받고 집으로 돌아왔다고 생각해 봅시다. 과연 부모하고 어떤 대화가 일어날지. 부모님은, 엄마 아빠는 애에게 숙제했냐? 공부해라고 이야기를 할 것이고, 아이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죠. 엄마, 내가 학교에서 수업을 들었는데,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30% 노동자에게 들어가는 것보다 엄마가 열심히 일해서 70%에 들어서 나에게 건물을 물려주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근데 이 부분을 사실 반박하기가 힘들어요. 왜? 시대가 그렇게 가고 있기 때문에. 많은 초등학생들의 꿈이 재벌 2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 꿈은 재벌 2세인데 엄마가 노력을 안 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이게 사실 참 재밌자고 하는 이야기인데 꼭 재밌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지금부터 우리 2세를 위해서라도 또는 20, 30대 분들 같은 경우는 나의 노후를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 자본소득은 내가 만들어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제는 선택이 아니라 필연적인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참 만들기가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한 번도 본 적이 없으니까. 도대체 자본소득이 뭔데 어떻게 만들 수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잖아요. 그래서 불안은 하고 뭔가를 만들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다 어디를 가십니까? 다 투잡을 뛰러 가시죠. 사이드 잡을 뛰러 가시잖아요. 대리운전, 알바 이런 거 다 하러 가시잖아요. 결국은
노동자가 또 다른 노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저 그래프에서 이 그래프에서 왼쪽에 있는 이 사분면에서 계속 아래 위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죠. 핵심은 어디 쪽에 있냐면 이 B와 I에 있다는 거죠. 자본소득의 핵심은 B와 I에 있습니다. 이걸 어떻게 만들 것인가가 핵심인데 이걸 만드는 방법을 우리가 모르는 거죠. 왜? 본 적이 없으니까. 그래서 불안을 하니까 자꾸 E와 S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자본소득의 핵심은 시스템이라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이 시스템이 있어야만 이 자본소득이 만들어져요. 근데 우리가 한 번도 이 시스템을 만들어 본 적도 없고 배워본 적도 없으니까. 물론 똑똑하고 머리 좋은 사람들은 이 시스템을 많이 만들죠. 그래서 정말 엄청난 부자가 되어 있는 분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런 거 본 적이 없으니까. 그런데 제가 오늘 왜 아메이에서 이야기를 해드리냐. 아메이가 이 자본소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죠. 아까 수익구조에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아메이는 자본소득을 만드는 일이다. 인세를 만드는 일이다. 그런데 이게 내가 한 번도 본 적이 없고 배워본 적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아메이를 처음에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아메이를 전달하실 때 아메이를 배워보자라고 이야기를 하지 열심히 한번 팔아보자고 이야기는 아무도 하지 않지 않습니까? 왜? 배워야만 할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완전히 성질이 다른 거라고요. 이 시스템이 있어야만 하고요. 시스템에서 뭐가 일어나는데요? 시스템에서 교육이 일어나고 복제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자본소득은 일단 배워야만 하실 수가 있어요. 하다못해 우리가 부동산 투자도 배워서 하잖아요. 그냥 무턱대고 아무 말 듣고 다른 사람 말 듣고 부동산을 막 사고나 하진 않잖아요. 공부가 필요하다고요. 이 오른쪽에 있는 B와 I는 반드시 공부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시스템이 필요한데 어디서 시스템을 그러면 배워야 되느냐. 시스템을 가르쳐주는 데가 있냐 말이죠. 물론 있어요. 돈을 받고 배워주죠. 그런데 왜 이 드림이 대단하냐 그러면 이 시스템을 배울 수 있는 이 시스템에 배울 수 있는 장이 이렇게 쫙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그것도 여러분이 원하신다면 언제든지 공짜로 배우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오기 힘들다 그러면 이렇게 온라인에서도 이제 배울 수 있게 되셨잖아요. 앞에 아메이에 대한 비전, 이야기를, 설명에 대한 강의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게 GOM, OM이라고 되어 있는 저 세 번째 부분입니다. 온라인에서 OM을 들으셨어요. 그래서 진짜 관심 있고 한번 배워보고 싶다 그러면 그 배우는 곳이 지금 제가 하는 이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 강의를 듣고 진짜 내가 한번 내가 도전해봐야 되겠다. 한번 배워보고 싶다. 조금 더 자세하게 내가 진짜 조금 추가 수입을 벌어보고 싶다. 이 자본소득을 한번 만들어보고 싶다 하면 그 다음 단계 이렇게 넘어가시면 돼요. 아까 1차 보너스 끝인 21%가 나왔었습니다. 1000만 점. 그 1000만 점을 만드는 방법을 배우는 곳, 코아리드 미팅이라는 곳이 있고요. 함께해서 진짜 더 큰 성과를 내는 방법을 배우는 곳, 고사파 스쿨, 고다이아몬드 스쿨. 고다이아몬드 스쿨은 진짜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리더십을 배우는 곳. 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과 함께하는 방법을 배우는 거죠. 이런 시스템이 다 배치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우리는 뭘 하면 되냐? 이런 시스템에 대해 안내해 주는 대로 하나씩 배워서 나가면 되는 거죠. 학벌에 상관없이 현재 무슨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왜? 시스템에서 배울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하고자만 한다면 얼마든지 여기 오셔서 배워내실 수 있거든요. 그게 이 이글드림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장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자, 세 번째. 저는 이게 참 요즘 참 많이 가슴이 와닿는데 돈 많이 벌고요. 재밌는데 가치까지 있다면 진짜 가치로운 일이라면 정말 이만큼 자부심을 느끼는 일이 있을까요? 이 기회를 진짜 누군가에게 제공해 주는 게 정말 가치로운 일이라면 그도 이 기회를 잡아서 진짜 그 사람이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진짜 그 사람이 꿈을 이룰 수 있게 해주고 그런 기회를 내가 진짜 제공해 주는 거라면 진짜 가치로운 일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에도 초기에 대한민국을 정말 강대국으로 만들어 보겠다. 6.25 직후에 정말 폐허가 된 우리나라를 보면서 진짜 우리나라를 강대국으로 선진국으로 만들어 보겠다는 그 사명감을 가지고 뛰었던 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많이 발전을 했죠. 그런데 한 가지 조금 안타까운 사실이라면 그 의미가 지금은 많이 그 기업 내에서 퇴색해져 있다는 거. 세대를 거쳐오면서 초기에 가졌던 그 신념들이 지금은 많이 퇴색해졌다는 거. 그게 좀 많이 아쉬운 부분이죠. 그래서 그 갖고 있던 신념을 끝까지 유지하는 게 정말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한번 갖고 있던 신념을 끝까지 유지한다는 게 정말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아메이가 그 신념을 끝까지 유지하고 있죠. 자본주의입니다. 지금 이제 새롭게 또
자본주의가 원래 자본주의의 처음 이상적인 자본주의로 다시 돌아오고 있는데 아담 스미스가 쓴 국부론이라는 책이 있죠. 그 국부론이라는 책이 사실은 아담 스미스가 자본주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국부론은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이면 반드시 읽어야 될 필독서라고 하고요. 이게 책이 나온 지 200~300년이 됐습니다만 지금도 이 책에 대한 부분을 보면서 진짜 많은 사람들이 감탄해하고 있는 부분이에요. 왜? 자본주의가 걸어나가야 될 이상적인 길을 제시해 놓은 책이 이 책이거든요. 우리가 생각하기에 자본주의는 정말 경쟁이 치열하고 경쟁에서 밀리면 그냥 바로 몰락해버리는, 그게 진짜 피도 눈물도 없는 1등만 존재하는 사회, 이게 우리는 자본주의라고 사실 지금 생각하고 있는데, 처음에 자본주의가 나왔을 때 이 아담 스미스라는 사람이 그렸던 자본주의는 정말 이상적인 자본주의였어요.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자본주의였죠. 그런데 참 재밌는 건 지금 그 자본주의의 물길이 다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이죠. 국부론이라는 책에서 이야기합니다. 국가의 부는 뭘로 좌우되냐 하면 국민들이 소비하는 생필품의 양으로 그 국가의 부를 측정할 수 있다고 했어요. 다시 말해서 경제가 성장하려면 생필품 소비가 많아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 생필품 소비는 누가 많아지게 만들 수 있냐 하면 모든 국민이 같이 써야 많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국민이 다 같이 주머니가 두둑해져야 결국은 생필품 소비가 많아질 것이고, 그런 국가를 부자다라고, 강대국이다라고 하는 게 이 책에서 나와 있어요. 특정 몇몇 기업이 소비를, 생산성을 완전히 담당한 그런 국가가 아니고요. 진짜 생필품 소비가 정말 많아져서 그 경제가 성장하는 국가. 이게 지금 이상적인 자본주의라고 하는데, 이 자본주의 움직임이 지금 다시 돌아오고 있는 거죠. 이걸 복지 자본주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99%, 모든 국민의 주머니를 두둑하게 하기 위해서 그럼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냥 돈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겠죠, 통장에. 그래서 어떤 정책을 펴니까? 실업하면 무슨 급여 주죠? 실업급여 주죠. 출산하면 출산 장려금 같은 거 주죠. 이런 게 그냥 넣어주는 거. 이건 수동적인 복지라고 하죠. 그러면 그 반대적인 개념은 뭐냐? 생산적인 복지라고 하는데, 일자리를 창출해서 그 사람에게 일을 하게 해서, 일을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소비를 하게 하는 거. 이게 생산적인 복지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같이 협력해야 되는 조직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기업하고 국가하고 가게. 경제의 3대 주체라고 하죠. 이 3대 주체가 함께 같이 힘을 써서 움직여야만 이 생산적인 복지가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가 이 복지를 많이 부르짖고 있지만, 사실 기업 입장에서는 쉽게 발을 들이기가 어려운 상황이에요. 왜냐하면 기업의 이익을 무시하고 사회적 이익을 위해서 참여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어지간한 기업 아니고서는 발을 들이기 힘들거든요. 그런데 아메이가 60년 전부터 이 역할에 동참해 왔다는 거죠. 그래서 아메이의 첫 번째 목적이 뭐냐? 이윤 추구가 아니라는 거죠. 제가 경영학을 전공했는데, 경영학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해 안 되는 행동이 이 행동입니다. 어떻게 기업을 만든 목적이 이윤 추구가 아닐 수 있냐는 거죠. 그럼 목적이 뭡니까? 나와 있죠? helping people, 도와주겠다고. 어떤 사람들을, 좀 더 나은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들을 도와주겠다는 거. 스스로 일어서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겠다는 거. 이게 회사가 가지고 있는 기업 이념이에요. 이게 60년 전부터 있었다는 거죠. 지금도 사실 생각하면 참 이해하기 힘든 부분인데, 60년 전부터 이 활동을 내왔다니 그때는 얼마나 많은 오해를 받았겠습니까? 그래서 정말 아메가 참 많은 오해를 받고 핍박을 받았죠. 그렇지만 이 신념을 지금도 지켜오고 있고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신념을 가르치고 있어요. 이게 아메이가 위대한 이유고, 아메이가 정말 가치로운 일이라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지금은 타계하셨지만 생전에 살아계실 때 우리 리치 디보스 전 회장님께서 저희한테 보내주신, 저희한테 보여주신 영상이 하나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보고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 영상을 볼 때마다 참 아메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고요. 제가 아메를 하는 이유에 대해서 또 한번 결의를 다지는 그런 또 시간도 되는 것 같아요. 끝으로 지금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점점 이렇게 극복되고 있는 이제 상황이고, 앞으로 이후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말 많은 것이 바뀔 거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부터 좀 많이 바뀌고 있죠. 그래서 지금 포스트 코로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상황은 접촉하지 않은 연계 비즈니스가 이제 활성화될 거라고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온라인으로 통한 교육이나 강의가 이제 시장이 커질 거라고 하고, 그다음에 클라우드 경제라고 합니다. 임대해서 쓰는 그런 것들, 그러니까 공유하는 것들이죠. 공유 경제가 정말 다시 또 성장할 거라고 하고요. 선제적 예측보다 신속한 대응이 중요시된다라고 하는데, 이걸 뭐냐면 미리 예측해서 대비하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신속하게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그래서 새의 시각이 아니라 벌레의 시각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새처럼 멀리서 바라보고 미리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벌레는 가다가 장애물이 생기면 바로 돌아가죠. 그래서 그렇게 즉각 신속하게 대응하는 이제 기업이나 조직들이 살아남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사실 우리 이글드림도 이렇게 온라인 강의가 물론 그전부터 준비는 되어 있었지만, 이렇게 바로바로 즉각적으로 이렇게 대응이 되면서 이런 온라인 강의가 실시될 수 있었던 이유도, 이렇게 빠른 신속한 대응이 잘 되어 있는 조직이지 않나, 잘 되어 있는 그런 덕분이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아메이는 처음에는 저도 돈을 벌기 위해서 시작했던 아메이가 이제 가치를 알게 되면서 진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개인적인 역량 그리고 잠재적인 능력을 끌어올려서 진짜 그 능력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도록, 그래서 그 능력을 발휘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도록 함께하는 게 도와주는 것이 아메를 하는 진짜 진정한 가치라고 하고요. 그 길에 이글드림이 함께하고 제가 있고 여러분들이 있습니다. 꼭 함께해서 진짜 여러분들의 가치를 증명해내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